징역형과 함께 무려 5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영화사가 작정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채널의 존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인생 자체가 하드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지식재산 전문가 강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 중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물의 리뷰에 대한 저작권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영상 보면 저거 저작권 침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영상을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왜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그냥 영화 리뷰라고만 계속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최근 개봉한 영화가 범죄도시 3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는 전체로서 하나의 영화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범죄도시 3와 관련된 영상이 막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 예고편을 편집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영화는 하나의 저작물이고 영화의 부분을 영화사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내가 편집해서 내 영상에 사용한다? 이거 누가 봐도 저작권 침해 맞겠죠. 그런데 말이죠,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는 저작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렇게 갖다 쓰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걸로 봐줄게 라는 규정이에요. 여기에 포함이 되면 여러분은 남의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저작권법 제26조를 보세요. 왜일까요? 뉴스는 빠른 전달이 중요한데 그때마다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허락받고 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정당한 범위니까 뉴스에서 영화 한 편을 다 틀어주거나 결론 다 얘기해 주는 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유튜브 영화 리뷰는 저작권을 침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여기서 제한 규정 중에 제35조의 5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판단 방법으로는 이용의 목적, 성격, 저작물의 종류, 용도,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중요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듣는 순간 딱 감이 오시죠?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래요, 이건 진짜 주관적인 조문이에요. 하지만 사회의 상식이라는 건 늘 존재하고 법원이 이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식을 심하게 벗어나는 판단은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영화 리뷰 유튜버가 2시간짜리 영상 중에 1시간 반을 틀어주면서 모든 장면이랑 결론에 대한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럼 영화 하면 다 봤네요? 돈도 안 내고? 그런데 유튜버는 그걸로 조회수 늘리고 수익도 발생했겠네요? 그럼 저작권 침해죠. 볼 것도 없어요, 이건. 근데 한 12분짜리 영상을 찍으면서 영화의 한 2분, 3분 정도의 영상만 차용하고 반복해서 같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줄거리 핵심만 얘기했고 결론은 얘기 안 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판단해봐야겠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침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법원은 정확히 몇 분을 차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다와 같은 판단을 내린 적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바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드릴 얘기 핵심은 이거니 잘 따라와 주세요. 친고죄란 뭐냐면 나쁜 짓을 했을 때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 경찰이 수사를 하는 죄라는 의미예요. 고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경찰은 나쁜 짓을 한 걸 알아도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받지가 않아요. 저작권 침해는 바로 친고죄에 해당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저작권이 침해가 돼도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이 침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경험상 영화 리뷰를 보고 이 영화에 너무 결말이 궁금해져서 찾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적당히 맺고 끊는 리뷰는 오히려 결론을 궁금하게 하니까 그 리뷰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영화를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뷰는 영화의 몇 분을 갖다 차용하고 지지고 볶든 뭘 하든 저작권 침해라고 고소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공짜로 홍보를 다 해주는데 왜 고소를 해요? 그리고 저작권자가 이 리뷰어를 고소하지 않으면 리뷰어는 처벌받지도 않아요. 반대로 결정적인 내용을 스포를 해버리거나 영화의 대부분을 틀어버린다면 리뷰만 보고 영화의 본편을 보지 않겠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결론은 좋은 영화 리뷰가 있다면 실제 저작권을 침해로 했더라도 저작권자는 오히려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리뷰가 난무하는데도 고소장이 날아다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는 점, 그리고 저작권자의 마케팅 간의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화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침해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는 2022년 11월에 결말을 포함한 영화 리뷰를 통해서 엄청난 조회수로 수익을 창출한 영화 유튜버 3명에게 징역형과 함께 무려 5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리뷰 유튜버들 중에서도 일부 선을 넘는 리뷰를 진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에 대해서 영화사가 작정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채널의 존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인생 자체가 하드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모든 영화 리뷰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침해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영상별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다만 영화 제작사는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내용을 스포하는 경우처럼 선만 넘지 않으면 내리라고 하진 않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 결말을 포함하는 영상은 반드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례와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